자, 미국의 볼턴 보좌관이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것이다, 곧 있을 거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1년 내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동안 폼페이오 장관이 3차례 방북을 했는데 1차, 2차 방북 때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나랑 배짱이 맞는 사람 처음 본다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좋은 그랬죠. 성과 이끌어냈지만 3번째 방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니까 빈손귀국이다 말이 많았거든요. 지금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앞서서 성과를 내기 위한 압박이 이루어지는 건데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인 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있다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이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핵무기에 대한 리스트를 신고하고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밟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확답을 받아내지 않겠느냐라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몰랐는데 그때 당시엔 4.17 쉽게 얘기하면 남북 정상이 만났을 때 1년 내 비핵화를 하자라는 것들을 정상들끼리 벌써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폼페이오가 가게 되면 과거와는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의 경우에는 폼페이오는 이제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못 만나서 미국에서 엄청난 망신과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만나야 됩니다. 둘째로는 만나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사찰, 북한의 핵시설이나 그런 규모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규모의 접근이 가능한 그런 사찰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현재 여전히 돌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 핵 개발 이걸 중단하는 동결 정도는 받아내야 그 이후에 이제 폼페이오가 돌아와서 미국에 좀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40일 만에 삼지연군을 방문했고 그다음에 그 노동신문의 사설을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하게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거가 이제 폼페이오 오기 전에 미국 보고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너네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니들이 약속한 대로 제재도 좀 풀고 종전선언도 좀 하고 이래야지 나도 우리 민민들한테 나를 백두혈통으로 믿고 지금 우리 조선의 어떤 안보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인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김정은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미국을 만나기 전에 중국을 만나죠. 그동안 쭉 중국을 세 번이나 방중해서 미국과의 만남에 대비를 했고 두 번째는 저렇게 백두혈통이라든가 삼지연이라든가 해서 국가적 정통성을 주민들한테 계속 주입을 하면서 그것을 협상력의 지렛대로 이제 쓰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저런 것 자체가 북미 간에 뭔가 그동안 좀 교착 상태였던 딜이 한번 새롭게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좀 반전의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기대도 모으게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이 구구절에 북한을 갈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폼페이오도 가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양으로 가고 시진핑도 가고 이렇게 되면은 한반도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커다란 외교판이 전개되는 펼쳐지는 그런 양상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순이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있냐면 폼페이오가 이달 말에 가고 이어서 시진핑 주석이 가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3차 정상회담 갔고 그리고 9월 말에 유엔 총회까지 가서 종전선언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희망 섞인 어떤 일정표가 나오고 있는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평양에 간다면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그 신호로 그 읽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노동신문의 개인 논평으로 종전선언은 한갓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요지의 논평이 실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가지고 지금 해석이 구구한데 한편에서는 지금 미국 조야에서 반대가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정치적 선언으로 의미를 격화를 시킴으로써 미국 내에서 종전선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 지형을 만들어줘서 트럼프를 원격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는 해석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지금 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냐면 톤 다운된 종전선언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남북 미중 사국의 정상들이 함께 모여서 예를 들어서 유엔 총회 같은 데서 함께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교 장관 선으로 다운이 돼가지고 종전선언의 수위도 낮춰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전선언이 갖는 의미와 수위 자체도 한 단계 내려가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해서 상징적 의미 이상을 두지를 않고 구속력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두지 않으면서 그래도 한번 거쳐갔다는 통과의례의 의미를 두는 이런 톤 다운된 어떤 종전선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한갓 정치적 선언이라고 하는 논평이 나왔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 다
어떤 성격이나 수위는 다른다 하더라도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게 가시권에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이 점은 놓치지는 말아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점에서 북한이 예를 들어 종전선언이 될 경우에 유엔사가 뭐하러 있느냐, 주한미군이 뭐하러 있느냐,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